자, 이제 저희가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메소드를 이용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저희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또는 얘가 반복이 되면 메소드나 클래스를 만들게 돼 있어요. 클래스는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처리되는 게 반복되거나 복잡해지면 걔를 꺼내서 메소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과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복잡해지면 클래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면 클래스를 만들어라. 얘가 복잡해지면 메소드를 만들어라. 또는 이제 얘가 좀 프로그램이 점점 길어지면 메소드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이제 사용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사용할 건데, 클래스 파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이렇게 클릭하시고, 클래스 이름이 지금 그 펑션 테스트입니다. 펑션 테스트 이고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체크하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누르시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짜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짜가지고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얘가 좀 복잡해지고 기능이 있고 반복되어지면 이제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num1 이꼬르 10이다. num1 이꼬르 10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num2는 여기 2입니다. 2는 20입니다 라고 해서 짜시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제 sum을 만들어 가지고 int sum 이렇게 더하기입니다. sum 이꼬르 간단하니까 그냥 num1 플러스 콤마 더하기 뭐 num2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예제를 봤을 때 얘가 자주 나오거나 이게 복잡해지거나 하면 요것도 꺼내 가지고 처리 문장을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더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CS5를 이용해서, CS5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그 썸을 찍는 거죠. 썸을 찍어가지고 사용해보자. 요거는 이제 한 개를 이용해서 그냥 30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썸입니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입니다. 뒤에 붙이고, 입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네. 입니다는 그다지 뭐, 그 다음에 넘버 1도 찍고, 넘버 1 찍고, 플러스. 제가 더하기를 하면, 예,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하셔서, 이제, num2는, 뭐, 이렇게 해서. sum입니다. 이렇게. 는이라고 썼나? 예, 는이라고 썼네요. 예, sum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자. 뭐 이게 만드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얘가 기니까 얘를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세요. 이렇게 보시고 반복되고 복잡하면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길어요. 그리고 그 자바는 이런 것까지 쪼개가지고 따로 만들어 이렇게 할 것 같이 이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여기다가 더하는 메소드를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더하는 메서드 만들기를 이제 저기다 쓰실 겁니다. 그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 썼는데 얘는 프라이빗도 됩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얘를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서 요거를 꺼내 가지고 쓸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접근이 눈에 보이는 같은 클래스인 경우에는 그냥 프라이빗도 되고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고 퍼블릭을 붙여도 됩니다. 얘는 일부는 습관적으로 퍼블릭이라고 붙였고요. 외부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접근하려면 펑션 테스트가 호출되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스태틱이죠? 스태틱. 자동으로 올라간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그 스태틱이 안 붙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동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스태틱이 안 붙었으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실행할 때 요걸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생성해서 쓰셔야 되죠. new. 그래서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스태틱이어야 돼요. 스태틱. 그러니까 스태틱이면 같은 스태틱으로 붙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름은 더하기니까 add라고 썼는데, 그 결과가 인티저로 나오네요. 그리고 add 쓰시고, 숫자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으니까 int.
N1 넘버 1이고요. int N2 썼는데 이때에 그 num1 num2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 변수와 달라도 돼요. 여기서는 num1이라고 썼는데 순서에 맞춰서 여기 1번이면 여기 순서에 맞춰서 이쪽에 들어가고 num2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순서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숟가락 바꿔버리시면 저희가 num2를 앞에다 쓰고 num2를 이렇게 썼다. 그럼 num1이 앞으로 들어가고요. num2가 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이름이랑 맞춰가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돼요. 다르게 쓰셔도 어차피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게 된다. 그래서 N1, N1 썼고요. 보통 여기다가 int 리절트라고 썼고 이게 계산식이 복잡하면 리절트를 써요. 써가지고 N2 세미콜론 그 다음에 return 리절트를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근데 자바 쪽에서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게 지금 그 리절트가 간단하잖아요. 수식이 간단하고 하시면 이렇게 잘 안 쓰시고요. 그냥 이제 그냥 여기다가 return 써버립니다. return 쓰시고 그 n1 플러스 n2 이런 식으로 해서 return 하자. 저희 toString 메소드 만든 거 보세요. 부여개체 toString 메소드. 여기다가 뭔가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써가지고 리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리턴 한 다음에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리턴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코딩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리턴해서 드립다 수식을 여기다 써놓은 다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되시겠죠? 요거를 호출해서 쓰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지금 자주 나오거나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밑에 메소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활용해 보자. 그 수식이 복잡해지면 더 활용을 많이 하겠죠. add 가로 열고 쓰시고요. num1, num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10에 해당되는 게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얘가 이쪽으로 저장이 돼야 돼요. 얘는 사용이죠. 얘 선언한 데이터를 끄집어다 여기다가 꺼내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다 10에서 여기 처음에 여기는 이제 넘겨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변선언. 요것도 두 번째 선언에서 초기값을 집어넣었어요. 20이라고 초기값 집어넣고 이쪽을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사용이죠. num2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집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럼 얘가 20이 되는 거고요. 20에 해당되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10, 여기는 20. 더하면 30. 더해서 리턴 하시면 30이 되고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게 처리되는 게 30이 된다. 이런 얘기죠. 30이 돼서 이쪽에 썸으로 넘기고 썸을 출력하게 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점점 어렵고 꼬이게 돼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잘 개념을 확립을 하고 계셔야 이런 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하는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자. 쓰시는데 public 쓰시고요. public, static 똑같이 쓰시고요. int 쓰시고요. add 쓰시고요. 그 다음에 int n1 이렇게 콤마 int n2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면 네. 그러면 이제 add부터가 빨간 줄이 나요. add 마우스 대시면 duplicate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 메소드가 나왔네.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바는 이름만 가지고 확인하지 않아요. 파라미터 넘겨주는 파라미터도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리턴에서 n1 플러스 10 더해서 어차피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위에 더하는 메소드를 더하는 메소드 만들기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add고요. 이름이 동일하세요. 이거는 이제 C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이름이 같으면 같은 메소드로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로 이름만 가지고 분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데 자바는 여기 파라미터 개수나 타입이 틀리면 틀린 걸로 봐요.
만들기. 그래서 아래 것도 add, 위에 것도 add, add 이렇게 쓰는데 그 넘겨주는 파라미터 값, 넘겨주는 매개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 그 변수 이름이 아니라 타입의 순서입니다. 개수와 타입이 다르면 다른 걸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그 위에 거는 인티자 2개고요. 밑에 거는 인티자가 1개예요. 그죠? 인티자 1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서로 틀린 거다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요거를 저희가 add를 했는데 여기 요거 똑같이 넘겨줄게요. 예. 넘겨주고 예. 타입이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인티저 타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좀 만들고 싶어요. 롱 이렇게 해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롱. 예, 계산은 n2 플러스 n1 플러스 n2. 인티저도 롱. 리턴되는 타입. 그 매개 변수를 했을 때 이제 하는 것도 롱.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이제 여기 요거 위에 거와 아래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틀린 거죠. 개수가 틀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른 걸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오류하지 않는다. 개수가 2개면 위에 걸로 가고요. 개수가 1개면 밑에 걸로 간다. 되셨나요? 밑에 걸로 간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보시면 롱 타입이라서 이게 맨 아래 거는 타입이 롱 타입인데 롱 타입 데이터가 들어오면 밑에 걸로 간다. 아시겠죠? 인터넷 타입이 아니고 밑에 걸로 가게 된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요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많이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들 개발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개발을 잘 안 하는 게 만약에 제가 데이터가 인티저 데이터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인티저 데이터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위에 거가 데이터가 인티저가 들어오면 여기 위에 거 실행이 되겠지만 여기 아니면 밑에 게 실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롱 타입으로 데이터는 처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처리가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오류 잡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소드 이름을 다르게 해서 이게 add int, add long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다르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자바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넘버 롱 타입으로 잡아서 썼는데 어디가 실행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시소를 한번 찍어 보시면 여기 시소 찍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int 메소드, int 처리 메소드 이게 2개입니다. int 2개 변수 처리 메소드 뭐 이렇게 한 개 써주시고요. 그 밑에 거는 int 1개 변수 처리 메소드. 맨 아래 거는 이제 2개 롱입니다. 롱 2개 해당되는 롱에 해당되는 롱 2개 변수 메소드. 됐죠? 네. 이거는 이제 실행해 보시면 지금 int 2개 메소드 그러니까 이쪽으로 찾아간 거죠. 찾아가기를 얘는 지금 int 쪽에 해당되는 쪽으로 찾아갔어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똑같은 이름 아니라 변수 개수가 인티저 2개 그래서 인티저 2개 해당되는 곳으로 갔는데 얘는 자동 캐치돼서 롱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티저 쪽으로 이렇게 얘 이쪽으로 가서 얘 이쪽으로 가서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으로 되시겠죠? 네, 자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그 인티저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 버렸습니다. 주석 처리. 네. 주석 처리해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실행해요. 실행해서 런치. 프로세서 저장 안 했다고? 펑션이, 얘가 사라졌다고? 인티저? 예. 이거 롱 타입이 아니라고 뭐가 문제가 됐는데요? 타임 미스매치, int. 리턴 타임, 여기 int로 가서
리턴 타입. 그래서 캐스팅 하자. 캐스팅 INT로. 이렇게. 얘가 처리가 됩니다. 호출이 돼서 처리가 되고요. 얘가 롱 타입으로 나왔는데 인티저로 집어넣어도 보다 보니까 오류가 난 건데, 실행하면 실행가 돼요. 롱 타입 가서 찾아가서 실행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메소드 호출한 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가시면 이제 이런 처리가 됐을 때 원래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처리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되시겠죠? 얘가 지금 분명히 나는 인티저입니다. 그러면 인티저 요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가지고 접근, 주석 처리. 없애버려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얘가 인티저인데도 불구하고 자동 캐스팅이 되는 경우에는 지가 호출해버려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여기 INT죠? 여기 INT인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롱 타입으로 들어가요. 자동 캐스팅. 롱이 훨씬 크니까 그냥 자동 캐스팅에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자동 캐스팅 하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 캐스팅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롱의 두 개의 변수 메소드가 처리가 됐어요. 되시겠죠? 네. 요게 위에 게 있으면 반대로 요 위에 게 있는 경우는 이제 위에 걸로 간다 이거죠. 인티저라. 인티저가 있으면 굳이 롱 타입이 가서 실행할 필요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요게 이제 이쪽이 실행이 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티저 말고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더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티저 말고 롱 타입에 해당되는 거 테스팅 해드리겠습니다. 롱 타입이고요. 얘도 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변수를 안 만들어도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바로 실행해 드릴게요. 실행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을 해서 바로 썸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오로 바로 롱 타입 처리, 롱 타입 메서드 처리. 자, 시스오로 바로 찍겠습니다. 시스오 찍으시고요. 네, add 그리고 그러니까 100 썼는데 얘 롱 타입입니다. L자 붙이면 롱 타입이죠. 콤마 200 L자 붙이면 롱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자. 100 200 더하자.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F11 눌러보시면 롱 타입 두 개가 처리됐고 300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결과를 찍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소드는 맨 앞에 제어자 마찬가지로 파이널도 붙일 수 있어요. 파이널. 그 다음에 스태틱. 여기도 스태틱 제어자입니다. 여기 앞에 제한자 또는 제어자 이런 걸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제어자는 이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를 맨 앞에 붙이고 중간에다가 그 외의 제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 되시는데 그런 것들을 붙이시고 나열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메소드 바로 앞에 메소드 이름 바로 앞에 타입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결과가 뭐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열고 가사에다가 전달되는 변수 그걸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 변수 매개 변수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쓰시고 이게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면 리턴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리턴하는 데이터 값을 쓰시는데 간단하게 쓰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리턴해서 처리하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보시면 메소드가 여기 파이널 붙어 있죠. 퍼블릭이다. 접근 제어자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제어자. 여러 가지 제한자, 제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네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 이제 메소드 한번 보시면 메소드 한 개 보여드릴게요. 좀 내려가서 메소드 여기 있죠? 메소드 이 프라이빗인데 디스 이렇게 프라이빗 되어 있는 간단한 거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있으시고 여기 있네요. 퍼블릭, 스태틱 퍼블릭 접근 제어자, 스태틱이 자동으로 올린다. 리턴 타입은 로고가 나온다. 로고가 여기 리턴 타입. 이게 클래스죠. 언더바 붙여가지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라고 얘기했는데 인터페이스예요. 제가 클래스는 녹색 언더바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게 클래스고요.
그 보라색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인터페이스 색깔을 보라색 언더바로 바꿔놨어요. 이런 게 나오고요. 얘도 이제 그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이거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 아시겠죠? 넘겨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짧고요. 그 심지어는 메소드 한 개에 줄 한 개, 그죠? 메소드 한 개인데 줄 한 개. 이그짓이란 게 있어요. 끝내자. 줄 한 개, 이렇게 딱 한 개 있는 메소드도 많이 만들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이제 한 줄이니까 합쳐서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기능에 대해서 한 개가 단독 기능을 행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따로 꺼내가지고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